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공시가격도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맞죠? 틀린 말은 아닌데 그 이면에 뭐 어떤 것이 있냐면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우 소장입니다. 자, 통째로 공시가가 정정사태 해법 못 찾는 부동산 원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2019년도에도 갤러리아 포레 아파트가 이렇게 대규모 정정사태가 있었는데요. 지금도 그거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공시가격이 한 20% 가까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불만이 좀 폭주를 하고 있는데요.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공시가격도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맞죠? 틀린 말은 아닌데 그 이면에 뭐 어떤 것이 있냐면은 공시가격이 정확하게 산정이 됐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국토부가 정확한 답변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감정원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은 어떤 식으로 산정이 됐는지를 공개를 하면 좋은데 그런 걸 공개를 하지 않고 내부 자료에 의해서 정확하게 산정한다 이런 말만 앵무새처럼 하다 보니까 불만이 폭주할 수밖에 없죠. 우리 집보다 더 비싼 아파트가 있는데 나는 왜 그 집보다 더 공시가격이 비싼가? 우리보다 고층 아파트보다 난 저층인데 내가 왜 더 비싼가? 이런 거에서 불만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산정 기준이 뭔지를 명확하게 제시를 하게 되면은 말을 못 할 텐데 그거는 제시하지 않고 그냥 잘했다 잘했다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불만이 폭주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또 이해가 가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서초구 같은 경우나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 그 자체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9년도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당시 감정원 직원이 층별 가격 편차를 반영하는 보정률을 반영하지 않아 일부 가격에서 일괄적으로 공시가격이 매겨졌습니다. 12층부터 45층까지 모두 다 26억 원으로 동일하게 매겨졌대요. 특히나 이런 갤러리아 포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강 뷰가 보이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층별로 가격 편차가 많아집니다. 그 전에 우리 삼성동 아이파크 2009년도 실거래가 보게 되면 동일 평수가 23억 원까지 차이 난 사례가 있고요. 지금도 현재 그 용산에 있는 용산의 한강뷰 아파트들이나 강남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 뷰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로 인해서 또 층이 높느냐 낮느냐의 차이로 인해서 10억 원 가까이 벌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12층부터 45층까지 다 26억 원을 매겨졌다면은 너무나 억울한 거고 억울한 걸 떠나서 이게 잘못 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가 이번에 많이 다시 불거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해당 업무를 이어받은 직원이 전임자 실수를 바로잡지 않은 탓에 공시가 검증 곤란도 불거졌고 보정률 1로 했습니다. 보정률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보정을 0.9, 0.8, 1.1, 1.1 이런 식으로 보정하게 되면서 가격을 책정해야 되는데 모든 게 다 1이니까 12층부터 46까지 다 똑같은 그런 현상을 벌어졌고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그 잘못됐다라고 제시를 했는데 처음에 무시를 했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공시가 정정이 2개월간 소유주 이의 신청을 거쳐서야 드디어 인정을 하고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부동산원은 전수조사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매긴다고 하지만 조사원 1인당 할당량과 조사기간을 따져볼 때 사실상 기계적으로 공시가를 한정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세금을 내는 기준을 잡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정확하게 산정을 해야겠죠. 우리의 재산을 가져가는 거니까. 그죠? 그게 정당하다 그러면은 당연히 세금을 내는 게 국민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그게 잘못됐을 때는 당연히 이의를 할 수 있는 것도 국민의 의무죠. 그런데 이거를 정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기계적으로 공시가를 산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는 뭐냐면 할당량, 1인당 조사하는 내용이나 할당량 자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기사를 한번 찾아봤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2020년 10월 17일 날 그 내용인데요. 제목이 들쑥날쭉 공시가 외 조사원당 하루 300가구를 산정한답니다. 하루에 300가구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가구에 대한 정확한 그 가격을 조사하기도 사실 쉬운 게 아닌데 하루에 300가구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이게 기계적으로 무작위로 그냥 대충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습니까? 이 조사원의 잘못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조사자 B씨의 경우 매일 300가구 이상의 주택가격을 산정한 거로 분석됐다. 동부지사가 가격을 산정해야 하는 공동주택 물량은 22,058 단지고요. 이게 총 64만 호에 달하고 B씨의 경우 833개가 아니라 833 단지 28,500가구를 조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가격의 조사 산정 업무는 총 137일간 진행이 됐는데 공휴일을 포함해도 하루에 208가구,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뺀 것을 감안할 땐 사실상 하루에 300가구 이상의 주택 가격을 매일같이 조사를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가격이 산정되겠습니까? 예, 이걸로 인해서 우리의 재산이 우리의 세금이 매겨지는 건데 이거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감정원이 올해 수행하는 공동주택 조사 산정 대상은 29만 8천, 사실상 30만 단지, 거기다 가구 수는 1,400만 호 정도 됩니다. 1,382만 호를 조사해야 되는데 전국 30개 지사에서 근무하는 인력은 370명에 불과합니다. 370명이 1,382만 호를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시가격이 재산세나 여러분 종부세, 건강보험 여러분 모두에 해당되는 겁니다. 60여 가지 행정 목적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이 공시가격이 그렇게 중요한 건데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입니다. 자, 감정원은 그래서 이런 문제가 불거지니까 공시가격 조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년 대구 본사에서 각 지사로 인력을 파견하는 등 대응이 나서고 있고 올해 1월 1일자 공시 업무를 위해 지난해 파견 인력은 모두 325명에 달하는데 문제는 또 뭐냐면은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중에는 상당수가 간평사가 아닌 일반 직원도 함께 투입되고 있었다. 여러분들이 그냥 산정하는 거예요. 간평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나 이렇게 대사갖고 하는 거라니까. 공동주택 가격 조사 업무에 간평사가 아닌 일반 직원도 다소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감정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따라야 될 것. 지금 이게 실태입니다. 지금 그 금액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오른 거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제대로 됐느냐를 지금 묻는 거예요. 서초구도 그렇고 제주도도 그렇고 공실 비어있는 데다가도 엄청나게 공시가 상승을 해놓고 시세보다 높은 것도 심지어 발견되는 것도 있고 뭐 12억 거래됐는데 공시가가 15억짜리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층별로 당연히 기준이 다 틀려야 되는데 다 똑같이 하고 이게 조사 인력 업무가 부족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지는 산정 기준 자체나 시스템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적하는 건데 국토부에서는 제대로 했다. 시세보다 높은 게 없다. 이런 앵무새 같은 말만 하는데 우리가 묻는 건 그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조사를 했니? 조사에 대한 원칙과 조사에 대한 어떤 내부 기준이 뭔고 그 다음에 조사에 대한 공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뭐 거리가 얼마 정도 되고 도로폭이 얼마 정도 되고 유동성 조사는 얼마 정도 되면 보존률 얼마 정도 된다. 이런 거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공개를 안 하는 겁니다. 그걸 공개하게 되면 깔끔할 텐데 그걸 공개를 안 하면서 우린 잘하고 있고 문제 없다만 답변을 하고 있으니 답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이런 불만이 폭주가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역대급으로 지금 계속 이의 신청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정부가 꿈쩍이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계속 불통으로 가는 이런 부동산 정책을 펴시면 안 됩니다. 공시 가격이 많이 오른 것이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랐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다. 예,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좀 설명을 해주신 것이 정부의 제대로 된 업무 수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